Hiya everyone. 여러분, 요즘 멕시코에서 한국이 완전 난리 났어요. 멕시코 팬들이 경기장에서 코레아, 코레아를 외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 뒤에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요. 당시 멕시코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한테 0대3으로 크게 졌어요. 자칫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조의 한국이 그 시간에 다른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대가 누구였냐고요?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자 우승 후보 1순위였던 독일이었어요. 당연히 전 세계 누구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독일이 워낙 강했고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 위기였으니까요. 근데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해이변이었어요. 독일이 탈락하고 그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한국이 구해준 거예요. 말 그대로요. 경기 종료 직후 멕시코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더라고요. 멕시코 팬들이 멕시코 대사관 앞에 모여서 한국 국기를 흔들고 한국인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어요. 일부 팬들은 농담처럼 손흥민 선수 이름을 외치기도 했고 한국은 우리의 형제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대요. 저는 그 영상 봤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외국 대사관 앞에 모여서 그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멕시코 축구 팬들 사이에서 Gracias Korea라는 표현이 하나의 밈처럼 남았대요.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8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래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체코와 경기할 때 멕시코 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응원한 거예요. 물론 계산도 있었겠죠. 현재 한국과 멕시코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니까 체코가 지는 게 멕시코 조 순위에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계산만으로 경기장에서 코레아 코레아를 목 터지게 외치진 않잖아요. 8년 전 고마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멕시코 팬들이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꺾은 그 경기는 지금도 멕시코 축구 팬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월드컵 명장면 중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 전 경기 하나가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축구 경기 결과가 두 나라 사이의 감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대단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훌리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게 영국 단어예요. 영국 축구팬 폭력 문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괜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영국 경기장에서는 심판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판정을 내리면 관중석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돼요. 욕설은 기본이고 컵이 날아다니고 심할 때는 주먹까지 나와요. 저 진짜로 목격했거든요. 제가 16살 때 처음으로 혼자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러 갔을 때예요. 옆에 앉은 아저씨가 전반전 내내 심판한테 욕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창의적으로요. 저는 그때 영어 욕을 한 10개는 새로 배운 것 같아요. 그게 교육적이었냐고요? 글쎄요.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것들이었어요. 후반전에 우리 팀이 골을 놓쳤을 때 그 아저씨가 맥주컵을 앞좌석에 던졌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맞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게 경기장 예절인 줄 알았거든요. 16살짜리가 경기장에서 배운 첫 번째 생존 기술이 주변 눈치 보며 조용히 있기였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슬프긴 해요.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원정 팬 구역을 완전히 따로 분리해요. 섞어 놓으면 진짜로 싸움이 나거든요. 그냥 유니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경찰이 경기 때마다 경기장 주변에 대규모로 배치되는 게 당연한 거고 경기 끝나고 양쪽 팬들이 뒤섞이지 않게 퇴장 시간을 일부러 다르게 조정하기도 해요. 경기장이 아니라 진짜 군사작전 수준이에요. 경기가 끝나면요. 관중석 상태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컵이 나뒹굴고 과자 봉지가 굴러다니고 심지어 누군가 토하는 적도 있어요. 청소 직원들이 전쟁터를 치우듯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청소 비용만 경기당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원래 경기장이 그런 곳이라고 다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비슷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대형 축구 경기에서 팬들 사이 충돌 사고는 거의 매 시즌 뉴스에 나와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상대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경기 후 원정 팬들이 기가하는 버스를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유럽 축구 연맹에서 매년 팬 폭력 관련 징계를 내리는 클럽이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축구 문화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예요. 경기장 가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술 마시고 심판한테 소리 지르고 나올 때 쓰레기 남기는 게 디폴트 설정이에요. 저도 그게 원래 경기장이란 곳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한국 오기 전까지는요. 다시 한번 2002년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길거리 응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추억이겠지만 그게 FIFA한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FIFA가 그 응원 문화에 감명을 받아서 이후 월드컵부터 길거리 응원을 전 세계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응원 방식이 전 세계 스탠더드가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이 응원했던 자리를 치웠던 모습이에요. 사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청소하는 것은 청소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내 거는 내가 치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청소부의 직업을 없애는 거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스스로 치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실 이렇게 쓰면서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 월드컵도 같았어요.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 응원단 수십 명이 주머니에서 접어뒀던 검은 비닐봉투를 꺼내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좌석 주변에 있는 컵이랑 과자 봉지랑 종이들을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경기 시작 전부터 이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멕시코 현지 방송사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해서 생중계 화면에 내보냈어요. 기자가 그 장면을 보다가 말을 잠깐 잊었대요. 몇 초 뒤에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멍했어요. 영국 경기장에서 제가 봐온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이 됐거든요. 맥주컵 날아다니고 청소 직원들이 전쟁터 치우듯 일하고 경기 끝나면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묻게 되는 거죠. 다들 그냥 나가버리는 그 장면들이요. 근데 한국 팬들은 자기 좌석 주변을 직접 치우고 있는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게요. 저는 영국에서 자라면서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치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경기 끝나면 나가는 거고 청소는 청소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청소 직원이 있으니까 치워도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 팬들이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청소 직원이 있든 없든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생각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팬들이 봉투를 가득 채워서 쓰레기통 앞에 가져다 놓고 거기 있던 청소 직원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한 거예요. 20년 넘게 경기장 청소 일을 해왔다는 직원 후안 에르난데스 씨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일 하면서 관중한테 감사 인사 받은 게 처음이에요. 진심이었어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기장 청소 직원한테 인사하는 거요.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마트 직원한테도, 편의점 알바생한테도, 청소 직원한테도 목례 한 번 하는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전 세계 뉴스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청소 직원이 치워야 하니까 쓰레기 남기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진짜로요. 저도 한국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배웠어요. 경기장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내 공간처럼 대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역도, 공원도, 경기장도요. 내가 사용했으면 내가 정리한다는 개념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실천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 그래요. 멕시코 팬들이 코레아 코레아를 외친 건 사실 두 가지 이유가 합쳐진 거예요. 하이안전 독일전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고요. 경기장에서 본 한국 팬들의 태도에 대한 존경심이 또 하나인 거예요. Gracias 코레아는 그냥 고마워요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진짜 different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고 축구가 시작된 나라에서 자랐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경기장 문화만큼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어요. 아니, 이미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저도 조금씩 변했거든요. 이제 경기 보고 나서 제 주변 쓰레기는 제가 줍고 나와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찔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밖에서 보면 달라요. 멕시코 방송 기자가 말을 잃었던 그 순간이요. 그게 진짜 반응이에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팬들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는 그 행동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충격인 거예요. 다음에 경기 보러 가실 때요. 봉투 하나 챙겨가세요. 원래 챙겨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그 봉투 하나가 8년 뒤에 또 다른 그라시아스 코레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Cheers! See you next time!